네, 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식물성 지방,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이 뭐가 있죠? 바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우리가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는 식물성 지방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좋은 거다. 이것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포화 지방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것은 닭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6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인 것은 맞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식물성 지방 좋은 거 아닌가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고 필수 지방산이니까 잘 먹어야 되죠.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특히나 비만인 분들을 검사를 해보니 오메가6 지방산이 오히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은 1대1, 1대4 정도가 좋은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1대40 또는 1대100 가까이도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6의 비율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훨씬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오메가6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들은 주로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바로 식용유, 대두유, 그 다음에 포도씨유, 이렇게 우리가 요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식용유들이 대부분들이 바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입니다.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바로 들기름, 그 다음에 동물성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 오일이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빠졌었죠. 바로 포화지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성 지방을 적게 먹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고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이 포화지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불어서 일으키고 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가게 되면 포화지방마저도 에너지로 많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올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 했을 때 먹어도 되는 아니면 먹으면 더 좋은 오일들이 뭔지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처럼 과육, 과일에서 짠 오일들은 처음에 열을 가하지 않고 바로 짜내게 된 것을 바로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트라 버진은 요리할 때 쓰면 안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열에 약하다는 거죠. 즉 발연점이 한 180도까지이기 때문에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0도 이하의 열을 가했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 오히려 열에 의한 산패, 즉 불순물이 생기는 것에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리를 사용할 때 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오일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식물성 오일에 해당되지만 포화지방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사용했을 때 더 좋게 됩니다. 보통 정제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을 정제를 하게 되면 코코넛 오일이 갖고 있는 특유의 향과 냄새가 좀 더 사라지기 때문에 요리에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코코넛 오일이 우리 저탄고지 식단에 좋은 이유는 단세지방산 또는 중세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에너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오히려 힘을 내는데 좋은 지방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은 아주 좋은 오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코코넛 오일 중에서 에너지를 더 파워풀하게 내고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중세 지방산만 뽑아서 모아놓은 오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MCT 오일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세지방산의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이 흡수가 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MCT 오일은 꼭 탄수화물처럼 바로 흡수가 되고 바로 간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흡수가 되는 과정 중에 MCT 오일은 장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MCT 오일을 사용할 때는 꼭 적은 용량에서 시작하시고 음식과 함께 먹어야지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일은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올리브 오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강한 열을 필요로 하는 요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도 그 오일만의 특유한 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 사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보카도 과일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180도 정도의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 그 이상에 올라갈 때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버터죠. 버터는 동물성 지방에다가 포화지방이지만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였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잘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오일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엌에 바로 식용유와 현미와 또는 포도씨유가 있다면 그것을 옆으로 치워 두시고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